안내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소개해드린 현대판 블로초 NMN 안티에이징 리포존 크림 영상 이후 바이오케미랄 고객센터는 조금 과장해서 마비가 됐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버드 의대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가 노화는 질병이며 치료할 수 있다고 선언하며 NMN을 지목한 이래로 전세계 바이오업계의 화두는 단연 NMN입니다. 먹기만 해도 몸이 젊어지는 줄 알았는데 미 항공우주국조차 우주 방사선으로 손상된 우주인의 DNA 복구를 위해 이 물질에 주목하고 있으니까요. NMN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세포의 에너지원인 NAD+로 변환되어 멈춰있던 장수 유전자 시르투인을 깨워 세포를 다시 젊게 만드는 원리죠. 그런데 이 꿈의 성분 NMN을 피부 깊숙이 밀어넣기 위해 스탠퍼드 선정 세계 상위 2% 과학자 김범수 교수는 화학공학자의 집념으로 전세계 최초 텔러 반응기를 이용한 NMN 리포존 봉입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NMN의 치명적 단점인 갈변과 파괴를 막고 피부 장벽을 뚫고 들어가는 나노캡슐을 완성한 것이죠. 그 연구 결과는 화학공학 분야 최상위 국제학술지인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에도 발표되었습니다. 텔러 반응기를 이용해야 하는 공정이 너무 까다로워 대량 생산이 불가능한 제품이라 제 채널과의 인연으로 어렵게 가져온 오차 물량을 제 구독자분들께만 특별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현재 유리항아리 형태 생산 물량 전부가 소진된 상황입니다. 대량으로 쌓아두고 판매하는 제품이 아님에도 제 개인 이메일은 물론 심지어 연구소 전화까지 구매 문의가 빗발쳐 업무가 불가능할 지경인데요. 그래서 급히 김범수 교수님과 해결 방안을 논의해 오늘에야 간신히 튜브형 제품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영상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인 과학자가 만들어낸 쾌거에 같은 한국인으로서 기뻐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부는 사기다, 무슨 화장품 하나 바른다고 주름이 펴지고 안면 리프팅이 30%나 되느냐면서 믿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노화 연구의 세계적 최고 권위이자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가 얻어낸 데이터를 직접 보여드린다면 이런 논란도 사그라들 것 같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자신의 저서 노화의 종말과 세계적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NMN은 인간의 세포 나이를 되돌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과학적인 분자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NMN을 투여한 60대 쥐가 20대 젊은 쥐의 운동 능력을 회복하는 기적이 일어났죠. 싱클레어 박사는 NMN이 세포의 에너지를 복구하고 노화를 역전시키는 메커니즘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김범수 교수는 이 기적의 분자를 바르는 화장품으로 완벽하게 구현해낸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국가공인 인증기관 임상시험 결과 4주 만에 피부 수분 함량 50.29% 증가, 그리고 안면 리프팅 32.38% 개선이라는 경이로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특히 리프팅의 P값은 0.001로 이 효과가 우연히 일어날 확률은 10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통계 결과를 얻어냈죠. 이는 김범수 교수가 제 채널과 인터뷰에서 자신있게 밝혔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데 지난 인터뷰 영상을 잠깐 다시 볼까요? 그다음 저희가 그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 인증기관에서 테스트를 3건을 했거든요. 네네. 거기서 이제 실제로 그 피부 리포좀이 피부 침투 깊이가 네. 깊은지 그런 것도 다 측정을 했고요. 그 리포점이 아닌 경우랑 네. 리포점인 경우랑 예, 그 비교도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상실험 그 2건을 했는데, 그 한 달 후에 저희 제품 그 사용했을 때, 그 주름 개선 뭐 한 9% 가까이, 그다음 미백 개선이 한 11%, 그 다음에 안면볼 리프팅이라는 게 뭐 한 30몇 %, 그렇게 개선된 게 실제로 나왔거든요. 이건 뭐, 정말 그 객관적인 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 측정을 한 거거든요. 수분 함량 계산 한 50몇 %, 이렇게 그런 결과를 얻고 자신있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1983년 호주 서부의 건조한 아웃백 사막, 황량한 모래사막이 불어오는 이곳에서 생물학자 데이비드 그윈과 데릭 렌츠는 기이하면서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태양이 쨍쨍 내리쬐는 척박한 땅 위에 누군가 무심코 거리고 간 갈색 맥주병들 주변으로 호주 비단벌레 수컷들이 새카맣게 몰려들고 있었던 겁니다. 수컷벌레들은 뜨겁게 달궈진 유리병 표면에 찰싹 달라붙어 끊임없이 교미를 시도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옆에 진짜 암컷벌레들이 지나가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심지어 굶주린 개미떼가 다가와 수컷들의 몸을 뜯어먹으며 사냥을 하는데도 이들은 맥주병을 꼭 끌어안은 채 꼼짝도 하지 않고 교미를 시도하다 죽어갔습니다. 생존과 번식이라는 생명체 최우선의 본능마저 내팽개친 이 기괴한 집단 폐쇄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는 허탈했습니다. 당시 호주에서 유행하던 375ml 용량의 갈색 맥주병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올록볼록한 돌기들이 있었습니다. 둥글고 거대한 갈색 유리병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
그리고 그 표면의 돌기 패턴은 수컷 비단벌레의 눈에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매력적이고 완벽한 암컷의 껍데기로 보였던 겁니다. 생물학에서는 이를 초정상 자극이라고 부릅니다. 수백만 년의 진화의 산물인 진짜 암컷보다 인공물이 만들어낸 압도적인 시각적 외형의 아름다움이 생명체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겁니다. 수컷벌레들은 가짜 껍데기가 뿜어내는 거대한 외적 아름다움에 홀려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반납했던 겁니다. 어리석은 미물들의 이야기에 코웃음을 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 세계로 시선을 돌려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흔히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면보다 중요하다고 배우며 자랍니다. 외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흔히 속물이라며 비판하죠. 하지만 현실 세계는 차갑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역시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아름다움, 특히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피부라는 거대한 껍데기 앞에서 얼마나 나약하게 흔들리고 또 그것에 삶의 만족도를 철저히 저당잡혀 살아가는지 여실히 깨닫게 되니까요. 1915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심리학자 에드워드 손다이크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지휘관들에게 부하들의 지능, 리더십, 신뢰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이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외모가 깔끔하고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병사일수록 압도적인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겁니다. 외적 아름다움이 그 사람의 능력과 내면까지 훌륭할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현상, 바로 후광효과의 발견이었습니다. 이 인지 편향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를 굳건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경제학자 데니얼 해머메시는 이를 뷰티 프리미엄이라고 명명했죠. 그의 연구에 따르면 외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평균 3에서 5%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반대로 외모가 평균 이하로 평가된 사람은 7에서 13% 더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죠. 이는 매력적인 외모가 실제 노동 생산성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나 고객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맑고 깨끗한 피부, 균형 잡힌 외모는 과거 원시 시대부터 전염병이나 기생충이 없으며 유전적으로 튼튼하다는 가장 강력한 생물학적 신호였다는 겁니다. 생존과 직결된 이 원초적인 본능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사회적 자본으로 치환된 겁니다. 비즈니스 현장이나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능력을 단시간에 파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지표를 통해 그 사람의 내면적 성실함과 자기 관리 능력을 지레짐작해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외적 아름다움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무엇일까요? 눈, 코, 입의 생김새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심리적 만족감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피부입니다. 성인 기준 무게가 약 4에서 5kg에 달하는 피부는 우리 인체에서 가장 거대한 장기입니다. 두께가 불과 1mm에서 2mm 남짓한 이 얇은 막은 단순히 피와 살을 보호하는 포장지가 아니라 사회에서 타인과 나를 연결하는 제1의 인터페이스이자 스스로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심리적 거울입니다. 정신의학계에는 정신피부과학이라는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뇌와 피부가 태아 시절 동일한 웹웨어에서 분화되어 나왔기 때문에 신경계와 피부는 평생에 걸쳐 긴밀하게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이론에 근거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면 피부가 푸석해지고 뾰루지가 올라옵니다. 반대로 피부가 거칠어지고 노화의 징후가 드러나면 그 시각적 충격이 고스란히 뇌로 전달되어 심각한 우울감과 불안을 유발하죠. 상명대학교 연구팀은 피부 상태에 따른 우울감이 생활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고 심리적 삶의 질을 낮춘다는 것을 707명의 성인 표본으로 검증해냈죠. 아침에 세면대 앞에서 거울을 볼 때 탄력을 잃고 칙칙해진 피부를 빤히 마주하게 되면 우리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쏟아냅니다. 반대로 촉촉하고 팽팽한 피부를 쓸어내릴 때는 성취감과 관련된 도파민이 분비되며 그날 하루의 자존감이 꽉 차오르죠. 피부 상태가 곧 멘탈의 상태를 좌우하는 리모컨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실제 대한피부과학회의 조사나 각종 심리학 저널의 통계를 보면 만성적인 피부 트러블이나 급격한 노화로 인한 피부 탄력 저하를 겪는 사람들의 우울증 발병률은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납니다. 피부의 결점이 곧 대인기피증으로 이어지고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며 궁극적으로는 삶을 살아가는 동력 자체를 상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허영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 매끄럽고 건강한 피부라는 것은 곧 철저한 자기관리와 건강상태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로 작동하니까요. 타인과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눌 때 깨끗한 피부는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며 스스로에게는 당당한 태도를 부여하죠. 면접장 문을 열고 들어가는 취준생의 자신감, 수많은 청중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당당함,
심지어 동네 마트에서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일상적인 순간조차도 이 얇은 1mm의 껍데기가 결정짓는 심리적 안정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피부와 같은 외적 아름다움은 그저 예뻐 보이기 위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내 삶의 질과 행복의 크기를 결정짓는 날카로운 척도인 것이죠. 비단벌레가 매끄러운 유리병에 목숨을 바쳤듯 인간 역시 타인과 나 자신의 아름다운 외면에 강렬하게 끌리고 지배당하는 생물학적 숙명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늙어갑니다. 20대 중반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체내의 피부 지지대 역할을 하던 성분들은 매년 1%씩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세월의 폭격 앞에 피부는 중력을 이기지 못해 서서히 처지고 주름의 골짜기는 깊어집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라는 거창한 변명 뒤에 숨어 스스로의 외적 가치가 무너지는 것을 그저 방관할 것인가, 아니면 현대과학의 힘을 빌려 내 삶의 최전선인 이 껍데기를 치열하게 지켜낼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외적 아름다움을 향한 투자는 결코 얄팍한 사치나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나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방어전이자 내 삶의 만족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기 위한 가장 정직하고 확실한 생존 전략입니다. 이래도 김범수 교수가 개발한 NMN 안티에이징 리포전 크림이 단순한 화장품처럼 보이시나요?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튜브형을 역대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